엄마, 배고파. 밥 차려줘. 엄마, 나는 밥 말고 국수 먹을래. 금방 끓여줘. 엄마, 저는 더 없어? 아까 본 것 같은데? 엄마, 커피 한 잔만 타줘.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연하게. 커피? 나도 엄마 설탕 많이 넣어줘. 엄마, 과일 좀 깎아줘. 배 먹고 싶다. 과일? 난 사과. 엄마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깎아줘. 엄마, 우리 집 김치 어디 있어? 상에 김치가 없네? 맞다. 김치도 가져다 줘. 엄마, 전에 먹던 약과는 없어? 갑자기 먹고 싶다. 엄마 이거 봐봐. 진짜 웃긴데. 엄마 과일은 언제 깎아줄 거야?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7세 김순정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장손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후 매년 15번의 제사를 준비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신 지 오래인데 남편은 여전히 제사를 간소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고 싶지만 남편은 흙에 묻힐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 명절 준비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서운함이 결국 폭발했고 남편과 심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이혼을 말리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6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제 인내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오랫동안 고민하던 말을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TV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은데 명절을 좀 간소화하면 어떨까요? 커피잔을 내려놓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명절을 어떻게 간소화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한다던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제사도 이제 안 지내는데 명절까지 간소화하자고? 당신 정신이 있어? 깜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화부터 내고 전통이니 체면이니 하면서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서글펐습니다. 결국 이번 명절도 제가 혼자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에게 시키자니 미안하고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식탁에 앉아 커피만 마시면서 잔소리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또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더는 남편과 다투고 싶지 않아서 평소처럼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떡집에서 떡을 맞추고 과일이며 생선이며 이것저것 사느라 장바구니가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동네 친구들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시키지 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다른 집 자식을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쉴 틈도 없이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랴, 나물 무치랴,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랴. 허리가 아파도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을 들여다보며 이건 왜 아직도 안 했어? 저건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볼 뿐이었죠. 손가락은 칼질에 베이고 팔은 전 부치느라 기름에 댄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어디 처음이겠습니까? 전을 부치다 보니 문득 딸아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 나도 전 부치는 거 도와줄까 하며 따라다니던 모습이 이제는 다 커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밤이 깊어가도 주방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자식들이 올 텐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묵묵히 준비할 뿐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 올해부터는 명절에 안 와도 돼. 친정에 가서 편히 보내. 어머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조촐하게 지내려고. 너도 쉬어. 딸 사위에게도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 이번부터 명절에 오지 마. 멀리서 오느라 힘들잖아. 어머님, 제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간소하게 지내고 싶어서. 며느리와 사위도 각자의 삶이 있는데 명절마다 이렇게 부르는 게 미안했거든요.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명절 때마다 이런 큰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옳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또 큰 소리 낼 테지만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7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화한 걸 남편이 알게 되면 또 며칠간 싸움이 날 테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요. 드디어 명절날이 밝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당신 마음대로 장서방이라 며느라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애들도 각자 볼 일이 있으니까. 남편은 부엌 찬장을 쾅 치더니 한참을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떨어질까봐 꽉 잡았습니다. 늘 이랬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폭발하듯 화를 내고 한참을 소리 지르던 남편은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했으니 어쩌겠어. 얼른 제사 준비나 해.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조상님들 드시는 상이니 더 정성껏 준비했죠. 과일은 크기별로 가지런히 놓고 저는 기름이 너무 배지 않게 적당히 붙였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아들과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자식들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다음 상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허리가 아파 잠깐씩 쉬어가며 일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붙이네요.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과일 좀 먹자. 아들이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한마디를 던졌을 뿐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라도 있어서 거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해야 하니 더 힘이 드네요. 식기 건조대에 그릇을 올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오지 말라고 한 게 잘한 걸까? 그래도 일은 거들어줬을 텐데. 하지만 이내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 명절까지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자식들은 즐거운가 봅니다.
하지만 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77년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소파에 앉아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부엌에서 일하는 저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귀에 거슬립니다. 밥 먹고 과일 달라더니 TV만 보면서 깔깔대고 내가 부엌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한숨 쉴 틈도 없이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상 치우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거실에선 예능 프로그램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엄마, 이거 봐봐. 진짜 웃겨. TV 보느라 정신이 팔린 아들이 저를 부르는데 솔직히 대답하기도 싫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면서. 아들은 소파에 누워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주겠다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자기들 편하자고 며느리도 오지 말라고 한 제 마음은 전혀 이해 못하나 봅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 잠시 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나. 저렇게 TV나 보고 있을 거면 차라리 오지를 말지. 남편도 자식들도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럽습니다. 여보, 성묘 가야 하니까 음식 좀 챙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TV 보던 자식들은 아빠 우리는 안 갈게요 라며 소파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필 이런 말을 하는군요. 아침부터 제사 음식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잠시도 쉬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묘 음식까지 챙기라고 하니 수십 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손에 묻은 거품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는 나도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음식 빨리 안 챙겨요. 재촉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엌 선반을 붙잡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지럽지만 이런 내 모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네요. 거실에선 여전히 TV 소리와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성묘도 안 간다고 하는 자식들. 그저 자기들 편한 대로만 삽니다. 얼른 좀 하지. 남편의 재촉에 기계처럼 움직이며 도시락을 쌌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네요.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성묘를 다녀온 후 저녁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명절도 좀 간단하게 지내면 어떨까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제 말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소리 또 하네. 당신 정말. 요즘 다른 집들도 다 간단하게 밥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안 돼. 당신 왜 이렇게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음식이라도 좀 도와주든가. 음식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제사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제사상에 앉아서 먹기만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벌써 몇 번째일까요? 말을 꺼낼 때마다 매번 이런 식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고, 순정아, 얼굴이 왜 그래? 친구들은 제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나 봅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나 정말 이제 못 살겠어. 아직도 우리 영감은 제사고 명절이고 다 지켜야 한다고. 말을 꺼내자마자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너희 영감은 아직도 그래? 우리는 작년부터 제사도 안 지내. 맞아. 우리도 그냥 식구들 다 모여서 밥만 먹어. 우리 애들은 명절 때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까다롭게 살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다들 시대가 변한다고 자식들도 바쁜데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니. 우리 영감은 자기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네.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친구들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이라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줍니다. 그러다가 몸 상하겠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우리 영감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요즘은 자기도 편하다고 좋아해. 아무리 전통이라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다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집만 이러고 있다는 게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 애들도 다들 바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 카페에서 나오는데 친구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순정아, 너무 참지 말고 네 생각도 좀 해.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걸어오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시댁의,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내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고 그저 해야 한다. 당연하다는 말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고 제사 때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붓고 아파도 쉴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면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라는 말뿐이었죠. 자식들은 이제 저를 그저 명절 음식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평생 처음 해보는 말이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분명 남편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엄마, 이혼은 무슨, 이 나이에 왜 그러세요? 엄마,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자식들의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힘들어 한다고만 하는군요. 제가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허리 아픈 것도 참아가며 제사 지낼 때는 모르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지 말라고만 하는 자식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TV 보면서 엄마 과일 좀 깎아주세요라고 하던 자식들. 엄마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던 자식들. 이제는 정말 지쳤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가 저를 해야만 하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는데 남편은 아침밥부터 달라고 보채기만 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전화로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라서.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열이 나는지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뼈마디가 모두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저를 병원에 태워다 주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다녀오세요라는 말뿐. 남편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는 나 먼저 나가볼게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밥하고 설거지하느라 더 힘들어진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가족인가? 내가 아플 때 하나도 신경 써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 가족인가?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혼자 버스를 기다리며 서럽기만 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영양제를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8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픈데도 혼자 병원에 와야 하고 이제는 자식들도 나보다 자기들 약속이 더 중요하고 남편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아프다고 해도 친구들 약속이 더 중요하다니. 이렇게 눈치 보며 살기는 정말 지쳤습니다. 영양제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도 차가워졌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지만 중간에 다른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있는 짐도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갑에는 얼마 전 통장에서 미리 뽑아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가방 하나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시골로 이사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사별하고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순정아,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친구는 망설임 없이 당장 와라고 했습니다. 시골집이 좁지만 둘이 살면 되겠다고, 텃밭도 같이 가꾸면서 지내자고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친구가 기다리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풀벌레 소리, 새소리, 도시와는 다른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친구는 제 짐을 받아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들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시골 할머니들은 서로 도우며 산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것도 다들 간단하게 지낸다고 해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편안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정아, 딸한테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니? 난 이제 연락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딸아이는 걱정할 거야. 엄마가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텃밭에서 상추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래도 가끔 전화도 하고 저를 이해하려 했었죠. 친구는 결국 딸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엄마가 지금 여기 있다고 알려주었대요. 내가 알려준 게 화나진 않지? 친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는 고마웠어요. 딸아이가 걱정할까봐 마음 한켠이 늘 불편했거든요. 시골의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밥을 안 해도 빨래를 안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지내다 보니 딸아이 얼굴도 보고 싶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제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시골길이 낯설었는지 헤매다 왔다고 했어요. 마당 입구에 서 있는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엄마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로 점심을 준비했어요.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모든 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가야 했던 일. 딸은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명절 때는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텃밭의 봄나무를 한 바구니 싸주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적어도 딸은 이제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첫 명절이라고 합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사 준비를 하게 됐다고 해요. 아이들은 회사 때문에 휴가를 내기 어려워 아버지 혼자 거의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사 음식을 꼼꼼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생선을 빼먹었답니다. 술도 깜빡했대요. 설날 아침 부랴부랴 편의점을 뛰어다니며 술을 사러 다녔다고 합니다. 평소 제가 하는 일이 쉽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제사 준비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된 것 같다고 해요.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하고 제수용품 하나하나 챙기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딸은 아버지가 장 보러 갔다가 3번이나 다시 마트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계속 헤매고 다녔대요. 결국 제 사상에는 몇 가지 음식이 빠졌고 평소보다 상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없는 첫 제사, 이제야 그동안 제가 해온 일의 무게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네요. 딸이 전화로 살짝 비밀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 끝나고 자식들은 일부러 더 귀찮게 했다고 합니다. 아빠 밥 차려주세요. 커피 타주세요. 과일 깎아주세요 하면서 엄마 있을 때처럼 요구만 했대요. 평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직접 겪어보라고 한 거랍니다. 아이들끼리 짜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자식들 나름대로 저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너무 하는 것 같아 걱정도 되었어요. 시골 텃밭에서 키운 쑥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나 봅니다. 동네 친구 집 처마 밑에 앉아 있는데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사 준비하고 나서 몸살이 났대요. 약도 먹고 누워 계신다고. 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고 몸살이 났다고? 내가 수십 년을 해온 일인데. 딸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신다고 하더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을 겨우 한번 해보고 몸살이 났다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된 모양입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전 시골 텃밭에서 막 캔 상추를 다듬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프시다니 약이나 잘 드시라고 해. 한번 해보고 아프다고 누워있는 남편을 생각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명절과 제사를 혼자 준비했는지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만나자고 해서 시골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몸살이 났다던 남편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와. 제사는 계속 지낼 거야.
이혼은 절대 안 할 거고.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네요. 제사 한번 준비해보고 몸살이 났으면서 제 마음은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번 제사를 준비하고도 아프다는 말 한 번 못했는데 남편은 한 번 해보고 아프다고 누워 있었으면서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제 커피숍에서 남편을 만난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라는 남편. 아직도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제대로 느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매 끼니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딸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반찬을 전혀 해주지 않겠다고. 김치 한 포기도 국 한 그릇도 없이 사셔야 할 거라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살게 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주더군요. 계란 프라이 하나를 하다가 프라이팬을 태워 먹었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국물이 넘치고 밥을 하다가 누룽지를 만들어버리고 매 끼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라 너무 막막하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반찬통이라는데 늘 가득 채워져 있던 반찬통이 이제는 텅 비어 있다고 해요. 김치 한 포기도 없고 매일 먹던 된장국도 없고 이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딸은 아버지가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내가 몰랐네 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식들은 아버지께 현실적인 제안을 했답니다. 제사를 꼭 지내고 싶으시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인터넷으로 제사 음식을 주문하라고. 요즘은 그런 서비스가 많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시던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대요. 전통은 지키되 방식은 바꿔보자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이제는 현대적으로 해보자고 했답니다. 참 웃기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땐 고집을 꺾지 않더니 이제야 자식들 말이라고 듣나 봅니다. 시골 텃밭에서 물을 뽑으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이렇게라도 변하게 되는군요. 친구 집 마당에서 텃밭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어요. 이혼은 안 돼. 하지만 제사는 이제 인터넷으로 음식을 시켜서 지내볼까 해. 평생 고집을 꺾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사는 계속 지내고 싶지만 이제는 제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요즘은 제사 음식 배달도 하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더라고. 밥 한 그릇 못 짓던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이제야 조금은 제 마음을 이해한 것 같네요. 비록 이혼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겪었던 고통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텃밭에서 키우던 채소들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작은 짐을 챙겼습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날들을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남편도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는 제사 음식도 시키고 명절에도 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계속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부엌 살림을 보니 알 것 같았어요.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된 그릇들, 어질러진 부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비록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고충을 이해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왔다 갈 때면 늘 해주던 음식을 이번엔 못 해줬습니다. 인터넷으로 시킨 제사 음식으로 제사만 겨우 지냈어요. 자식들 빈손으로 보내는 게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이제는 제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지 않아도 되고 허리가 아프다고 끙끙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조금 얄밉긴 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도 직접 타 마시고 가끔은 제게도 한 잔 타주네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쉬어요 라고도 하고 늦게나마 변화하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생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처음으로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많이 두려웠습니다. 집을 나와 시골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과연 잘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 시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딸도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진 않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겁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늦게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우리 부부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변화로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